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당 노소장입니다. 하루 평균 80명, 1년이면 3만 명이 사망하는 질환, 바로 폐렴인데요. 국내에서는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률 3위를 기록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성민 선생님과 함께 폐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폐렴인데요. 폐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폐렴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폐실질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폐렴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감염 등을 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폐실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증상으로는 발열이나 오한, 기침, 객담, 비노흡 등이 있을 수 있고 청진을 했을 때 폐잡음이 들리거나 영상학적으로 이상, 징후가 같이 발견이 됐을 때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폐렴에 관해서 궁금해하신 부분들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폐렴은 전염되나요? 라는 궁금증인데 이게 감기처럼 쉽게 전염이 되는 질환인지 궁금하네요. 폐렴은 전염될 수 있습니다. 폐렴 자체가 전염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폐렴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염된 후 폐실질의 염증을 일으키면 폐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은 종류에 따라서 전염 정도가 각각 다르고 일반적으로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해서 모두 다 격리를 하진 않습니다. 특정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격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반 감기처럼 마스크 착용이나 손 위생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하겠습니다. 감기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는 궁금증인데요. 감기와 폐렴이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대부분이지만 해부학적으로도 상기도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 등이 하기도까지 전염되어 폐실질에 염증이 생긴 것을 폐렴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열이나 오한, 기침, 객담 이런 증상들은 감기하고 매우 흡사해서 일반적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긴 합니다. 따라서 폐잡음, 청진을 해서 폐잡음을 알든지 영상학적으로 이상 음영이 발견되든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적어도 일반 감기 같은 경우는 증상이 일주일 이내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 2주 이상 지속되는 이런 감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더 위험한가요? 라는 건데요. 보통 폐렴이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특히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경험해봤듯이 아이들은 열도 많이 납니다. 고열도 심하고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은데 막상 엑스레이를 찍고 병원에 가면 폐렴이 아니고 감기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 그런다고 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약을 장기간 먹는다든지 장기간 해열제만 먹는다든지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상 증상의 변화도 급변하기 때문에 조기에 제대로 진료를 받고 또 이런 급변하는 변화를 제대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은 아이들과 다르게 열도 없고 심지어 기침 가래 증상도 별로 없고 기력 저하만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가래만 많다 이러면서 집에만 계시다가 오히려 폐렴이 더 중증으로 가서 심지어 폐혈증으로 악화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기 증상이 지속되신다 이러면은 병원에 내원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레이상에서 이상 음영이나 적어도 청진을 해서 폐잡음이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조기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폐렴이 걸릴 위험이 더 크거나 예후가 더 안 좋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아니어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심장질환, 간질환,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렴에 걸릴 위험도도 높고 만약에 폐렴이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조기에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 필요시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나 이런 감염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폐렴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이 폐렴이요,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치료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폐렴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인 경우가 많이 흔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기본이 됩니다. 세균 외에도 바이러스, 진균,寄생충 이런 원인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를 쓰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를 병용 치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폐렴은 조기에 정확한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적절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42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데요. 병원에서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침은 나아지지 않네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면 기침도 멈출 줄 알았는데 왜 계속되는 걸까요? 기침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그러게요. 이렇게 폐렴이 나아지고 있는데 기침은 계속 심한 경우 왜 그런 걸까요? 네, 저도 실제로 진료를 보면 이런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다 나았는데 기침이 지속된다. 기침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3주 이내의 기침을 급성기 기침, 3주에서 8주, 여기를 아급성기 기침,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만성기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눈 이유가 이런 시기에 따라서 원인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폐렴 등 급성기 질환도 2주 정도면 치료가 종결되지만 그 이후에도 기침을 지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다시 폐렴이 걸려서 급성기 감염이 재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런 급성기 질환이 끝나고 나서도 3주에서 8주까지는 아급성기 기침이라고 해서 감염 후에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임상 증상이 심하지 않고 점점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만 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8주 이상 기침이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러면 만성 기침의 원인이 다른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식이나 호상구성 기관지염 아니면 폐가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던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34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5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최근 기침과 고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폐렴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데요. 혹시 폐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복용 중인 약이 안전한지도 불안합니다. 치료를 계속 받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인데 임신 중이라 걱정이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임신 중에 폐렴 치료 괜찮을까요? 어떤 질환에 걸려서 약을 복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걱정이 많습니다. 의사도 똑같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보통 12주까지 임신 1기라고 하고 이때는 태아 발달 형성에 매우 중요해서 여러 가지 약제에도 제약이 있고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12주 이후라도 100% 안정성이 확립된 약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항생제의 경우 임신 1기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폐렴이 진단되었다면 항생제를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설사 중단을 하더라도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폐렴에 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감기가 오래 지속되면 폐렴이 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감기가 지속되면 폐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감기가 지속된다고 해서 모두 폐렴으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감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주, 1주 이내면은 호전이 됩니다. 물론 이런 급성기 감염 후에도 3주에서 8주까지 장기침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가 오래 간다고 해서 모두 폐렴으로 진행하진 않지만 객당 양상이 안 좋아지거나 발열이 동반이 됐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폐렴이 생겼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만성기침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폐렴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감기도 보통 겨울철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폐렴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O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물론 겨울철이 건조한 환경이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전염되기에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특별히 유행하는 시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아무래도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백신 접종일 것 같은데 네. 백신의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백신이 모든 폐렴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폐구균 백신은 23가지 혈청형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지만 실제 폐구균은 이보다 더 많은 혈청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맞고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신 분은 폐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실제 폐렴이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고령 이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요. 백신 외에도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폐렴의 원인균들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비말 감염이나 공기 중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위생이나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유행하는 시기나 어떤 밀집된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있다면 꼭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김성민 선생님과 함께 폐렴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